제가 이제 그 반도체 쪽 4월부터 반도체 섹터만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는 한 20일 정도 됐는데 머리가 너무 혼동스러워요. 뭐 공종도 많고 뭐 종목도 많고, 와 공부할 거 되게 많더라 보니까요. 그래갖고 어저께 제가 이제 분석글 가이던스 해갖고 작성 가이던스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분석글을 작성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중요하고 기업 분석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지만은, 이 본인의 분석글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글의 공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비공개 분석글을 작성하는 상황 대비 몇 배 이상의 집중력과 신중함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실력 증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권유드렸는데, 이게 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분석글은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통해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넘어갔고 이제 미지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공유 드림으로써 제 자신의 투자 실력 증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제 이렇게 하시죠. 한걸요. 분석글 작성하시고. 아, 근무 중이세요? 병원 바쁘시나 보네, 되게.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두서없이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종목, 당연히 이제 종목 거론할 텐데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절대로. 일단은 뭐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이 하는 거를. 잠깐만, 일단 최근에 오늘 주가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코스닥 증시. 그래서 매크로 반도체는 정량적보다는 정성적이 특히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략적인 매크로 여건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일단은 하나 준비했거든요. 걸요. FRED 그래프를 해갖고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래프잖아요. 근데 여기 팁스라고 있습니다. 팁스라는 건 실질금리거든요. 그 10년 채권 수익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레이트 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실제 금리예요. 실질금리.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냥 썰을 푼 거예요. 그냥 제 아는 범위에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다운턴이 이때였잖아요. 18년도, 19년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이 실질금리를 보시면은 현재 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8년 하반기에 정점 찍고 이렇게 실질금리가 쭉 빠졌어요. 이렇게 쭉 빠지고 코로나 팬데믹 맞고 급락하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반도체 주가 섹터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놈의 실질금리가 이렇게 좀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건은 지금 19년도하고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비슷하다, 여건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걸요. 근데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다 올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5월달부터는 19년대 데자뷰니까는 5월달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오르다가 약간 보시면은 오늘 쓰잘데없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반도체니까는 매크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단축해서 볼까요? 5년짜리 볼까요? 여기 이제 19년이거든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실질금리.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을 그때 확대해서 볼까요? 이쪽만. 이렇게 19년도에 이렇게 19년도 초반부터 이제 정점 찍고, 그러니까 18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18년 12월 달이죠. 하반기에 쭉 올라왔어요. 쭉. 이게 지금 커서. 그런데 이거 좀 더 단축할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메이 하라고 그 4월 말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를 요 지점에 정점 찍고 이렇게 쭉 폭락했어요. 이렇게 폭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스닥은 이거보다 배 이상 폭락했죠 하는 걸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6월부터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어야 하는 걸요. 근데 국내 코스닥은 이렇게 상승되는 못하고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폭락하고 또 19년 10월까지인가 폭락하고 근데 좀 올라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맞고 대폭락하고 그러지를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어갖고 그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저께인가 해갖고 한번 신용융자 잔고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올려드렸었잖아요. 과열이 좀 된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20년 1월달 이 정점 대비 한 93%, 81% 이거 거래소까지 포함시켜 81%거든요. 비중이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과열을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걸요. 그러면서 세리메이하고 19년 대자비니까 조심해야 된다 한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오늘 보니까는 이걸 말씀드린 사연은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는 매크로 쪽하고 연계가 되니까는 근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제 OECD CLI를 최근 거를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이거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 이거는 바닥을 찍으면은 지수는 대세 상승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미국 쪽은 아직 바닥을 턴하지 못하고 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고 보니까요. 유럽 쪽이 이제 뭐 증시가 많이 대세 상승 타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을 체크하니까는 G7 쪽이 이제 G7은 바닥 찍고 이제 거의 터닝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 독일은 벌써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영국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벌써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증시가 지수가 이제 대세 상승을 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한 걸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침에도 텔레그램에 공유드렸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9년대 대자비지만은 일단 조정은 받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계략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쪽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계속 바닥을 다지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에 여기다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19년도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좀 단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 여건을 보면요. 지금 현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이렇게 보셔야죠. 아 이거 좀 너무 뒤로 빠졌네. 이렇게 보시면은 영국 G7도 이게 턴하고 독일도 그때 턴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갖고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여건이 거의 유사해요. 지금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분위기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코로나가 있어갖고 올라가다가 이제 대폭락했는데 현재 여건은 뭐 그런 돌발 변수는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 여건으로는 19년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텔레그램에 의견 드렸었는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들 계략적일 때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주식 기업 선정에서 분석하는 초기 단계 관련해서 이제 샘CNS 설명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거를 샘CNS를 선정한 사유를 그거를 종목만 먼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종목 추천 같이 좀 이렇게 오인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계기는 뭐냐면은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SK증권에서 나왔는데 그저께인가? 이게 하나 공유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되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 반도체 소부장의 공식 전방 캐펙스 알파.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되는 것만, 전방 투자 대비 떨어지는 생산 효율, 이게 이제 주되는 핵심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은 지속된다. 그래서 디램은 캐패시터의 종횡비 때문에 첨단 공정 도입에 따른 원가 개선율이 확연하게 둔화되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디램 쪽에. 낸드도 2D 낸드 한계를 피해서 3D 낸드 전환에 성공했으나 3D 낸드에서도 적층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램과 마찬가지로 AR, 그러니까 종횡비 문제 때문에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낸드 업체들은 200톤 내외의 공정 개발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크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이제 전방 투자 대비 떨어지는 생산 효율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쪽에. 그래서 생산 비트 그로스 대비 캐펙스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고단수나 이렇게 미세화 공정이 이제 진행되면은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은 캐파 증설 요구량 증가 또는 단위 공급당 캐펙스 증가를 의미한다. 그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캐펙스니까요. 지금 근데 추세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추세잖아요. 그거가 이제 역행하는 이제 현재의 여건이겠죠. 이제 유력한다면은. 그래서 반도체 공급은 공정기술과 캐파 증설 두 가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공정기술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점은 캐파 증설의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실제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 SK하이닉스 할 때 22년 4분기까지 캐펙스들을 이렇게 하고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캐펙스예요. 반도체 쪽에. 22년 4분기에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캐펙스 역대 최대를 찍었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SK하이닉스예요. 적자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캐펙스는 과거 대비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지금요. 마이크론도 보시면은 캐펙스가 그렇게 꺾였지만은 그게 낮지 않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이런 여건들이 저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캐펙스 투자는 감사는 하더라도 캐펙스 컷은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이 두 군데는 이제 캐펙스 컷을 선언했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거에 뭐냐면은 저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 한 걸요. 그 여건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건 나오고 이제 조합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에 대해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제조사의 비용 증가는 소부장의 매출 증가. 그래서 생산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동일하다면은 이익 규모는, 그러니까 이게 IDM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테크놀로지 같은, 이거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캐펙스 비용 금액이 올라가면 다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으로 캐파 증설 요구량이 상승하면은 동일 매출에서 비용 부담, 시가 코스트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아이디로 관점에서 애프터마켓 쪽에 이제 플레이어들, 시각 공정 중에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잡았었고 예전에.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쪽에 패키징 쪽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하나 또 꽂힌 데가 있습니다. 낸드 쪽이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지금 잡고 제가 가고 있거든요. 계속 반도체 쪽을 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이제 계속 분석 중에 있는데, 계속 다시 이제 여담의 새길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캐파 증설 요구량 증가가 생산 업체들에게는 비용 증가를 의미하지만은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매출 증가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압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반도체 이미는 반도체 공정 기술 난이도 상승이라는 면제가 지속되는 한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확정적이다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정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이거는 의미는 좀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렇게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지연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이제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상반기는 반도체 이제 캐펙스 같은 거에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은 상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는 걸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 23년이나 24년에 캐펙스 증가죠 하는 걸요. 그래서 다만 전방 캐펙스 증가 없이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도 실적 부진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게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 23년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오후에. 완전 폭망이죠, 폭망. 그래갖고 오늘 그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챗GPT AI 격이 엮여갖고 TSV, TC본도 그쪽 그 장비 때문에 그 후공정 장비주의 대장주잖아요.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은 영향을 받아갖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또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건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캐펙스를 상당 부분 줄이기로 했고, 삼성전자 제외, 삼성전자는 뭐 유사하게 유지하거나 조금 감소시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는 모습에 의하면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50% 이상, 삼성전자도 캐펙스 컷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 솔솔 나오고 있다. 솔솔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소부장 업체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이거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고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좀 말씀드린데 하반기 중에 이제 하반기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잖아요. 다 대부분 하반기 중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수요가 살아난다면은 24년부터는 재차 점유율 초교차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 대략적인 이제 컨센서스는 24년,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부터 살아난다 그거잖아요, 지금요. 이 경우 국내 전공정 장비를 시작으로 소재 부품 오사트 업체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 중에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잖아요. 추세적, 여기서 중요한 게 추세적 상승이에요. 잠시만요. 물 한잔 하고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들리십니까? 다들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주저주저 떠느냐 이게 쌀짝 있는 거라고.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세적 상승이죠. 추세적 상승. 근데 저희들은 실전 투자자들이잖아요. 이 추세적 상승이라는 거는 이때 하반기 들어가면은 늦다는 거잖아요. 늦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그래서 다른 리포트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세적 상승에 진입하는 그때 다수가 인정하는 그때 시기를 포인트 노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답은 아니고 절대로. 저도 반도체 몰라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삼성전자 리포트 최근에 좋은 게 하나 나왔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올해 반도체 소부장 업계 실적 분인도 불가피하다. 이게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다운 사이클에서 소부장 업계의 실적 악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작년 22년 하반기 시장은 다운 사이클 영향을 주가에 반영해 왔다. 이제 올해의 실적 악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여기 인정하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바닥 탈출의 첫 번째 시그널이 등장했죠. 이게 뭐냐?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감산 결정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잠깐 반짝하고 반도체주 다 그냥 대부분 그냥 주가는 그냥 비실비실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시장은 과거에 이제 바닥 탈출 과정에서 소부장 주가를 이끄는 원동력은 결국 사이클 개선 기대감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개선 기대감. 그 시장은 그간 사이클
받았기에서 당장의 실적 부진보다 회복 방향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여태까지 과거를 추세를 보면은 앞당겨질 사이클 개선 기대감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황기 소부장 주식을 투자하는 배경이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앞당겨질 사이클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어 왔고, 장기간 과거에 이번 요거 감산 결정은 다음 사계 바닥 탄출 신호탄이다. 보시면은 이제 다운턴이잖아요, 18년도에. 그래서 아까 그 나스닥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18년 말부터 이게 저점 찍고 진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현재 여건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요게 아마 4월 달일 거예요. 4월 말쯤에. 그래서 다시 한번 톡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구나. 반도체 장비들 시가총액 변화죠.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시점이 이제 요 부분인데, 과거 이제 19년 대자뷰니까는 지수로 따지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 쪽으로는 거의 최근에 뭐 보면은 3월 4월 지지부진하고 에코나 뭐 많이 올랐지, 뭐 삼양대는 올랐지, 뭐 오른 것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에코 하이닉스로 돼야 되나? SK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게 만든 것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다운사이클을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장비주들 시가총액 변화 이렇게 19년 1월달 지금으로 대입하시면 되죠. 23년 1월달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랬죠. 많이 빠지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일 무역 분쟁 19년도에 이 변수만 없었으면 아마 나스닥처럼 계속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그냥 계속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반도체 부품주들 사이클이고 소재들 사이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3년에는 여기 이제 23년 1월 요거를 이제 19년 1월하고 같이 대비시키시면 되시겠잖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요. 장비주들 이렇게 오르고 반도체 대형주들 이렇게 오르고 이런 여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혼자서 깔짝댄 거라고 텔레그램에도 올리기도 했고, 어저께 이게 뭐 이 종목이 이 기업의 대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뭐 신호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과대망상일지도 모르겠는데, YIK라고 이제 반도체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디램하고 이제 낸드 쪽에 각각의 이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4월 19일 날 전일에 어저께 447억 공급 체결됐고, 그 전에 4월 11일 날 217억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보시면요. 이게 664억인데 이렇게 보면은 매출 비중에 약 한 분기가 664억 정도, 6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분기 매출. 그러니까 분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약 공급 체결을 한 거예요. 보니까 7월 달까지 이제 납품이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요. 반기로 해갖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 447억은 낸드 쪽의 비중이 50%고 디램 쪽의 비중이 50%고 217억은 이건 100% 낸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낸드 쪽이에요. 3분의 2가 낸드 쪽이고, 낸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유는 뭐냐면은 말이 계속 길어지네. 30분 지났는데 여기 이제 리포트들을 아까 소개시켜드린 리포트를 봤잖아요. 쭉 훑어보니까는 이 리포트하고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감산 뉴스폴로 체크해보면은 어떤 거를 감산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낸드는 그냥 그대로 계속 지속하고 디램 쪽 DDR4 쪽에 감산을 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걸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폴로 보면은 디램 쪽보다는 낸드 쪽 이렇게 스판노트라고 키움증권 4월 10일 날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낸드 쪽으로 해갖고
수요가 이 쿼터 23년 2분기부터 낸드 수요가 급증하고 낸드 현물 가격이 상승 전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낸드 유통 재고 정상화하고 낸드 고정 가격 상승 전환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4분기에는 낸드 고정 가격 급등 예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낸드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스 급증과 그다음에 가격 급등 예상한다는 게 내용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뭐 증권사나 아니면 뉴스에 상당히 많아요. 최근 요즘 체크해 보면은 낸드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이제 이 낸드 쪽에 이 사이 기업 간의 이제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개 기업들이 최근에 뉴스플로우 체크해보니까 최근에 218톤짜리 낸드를 3D 낸드를 개발 성공했어야 하는 걸요. 그리고 YMTC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낸드 쪽 플레이어로 이제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200단 낸드 쪽에 이제 개발 성공해서 이제 양산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낸드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지금 6개사가 플레이어가 이제 과점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제 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은 많이 빠졌지만은 낸드 쪽 관련해서는 고단화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4년에 25년 정도 지나가서 이제 과점화 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다면은 디램 쪽에서는 아무래도 캐펙스 같은 게 좀 캐펙스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SK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캐펙스를 50% 줄인다고 공식적으로 했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캐펙스를 줄이긴 줄일 것 같은데 줄여도 낸드 쪽보다는 디램 쪽을 줄일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테스터기도 이제 이 P3 쪽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낸드 쪽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야 한 걸요. 그래서 낸드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한 걸요. 낸드 쪽에 특화된 기업들을 찾아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한 것이 이제 샘CNS고 그 여타 이제 관련 낸드 쪽에 특화된 기업들 한번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YIK가 장초반에 한 17%까지 올랐었잖아요. 상승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체크해보니까 넥스틴이라고 이제 3D 낸드 장비 쪽으로 해갖고 SK이닉스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넥스틴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더라고 보니까요. 특징적인 게 낸드 쪽이 관련되고 테스라고 이제 하나 전공조 쪽에 또 장비 쪽 있잖아요. 테스도 낸드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깊은 좀 관계가 있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일 주가가 상승하더라고 보니까 낸드 쪽 관련된 기업들이. 그리고 일단 낸드가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걸요. 그 다음에 그저께인가 ASML이 발표했는데 컨센은 좋았어요. 컨센 상위하고 실적들 같은 건데 신규 수주와 잔고가 이제 많이 빠져갖고 좀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SML 주가도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실적 좋은 것보다는 이게 반영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계된 게 국내 대표주가 뭐예요? SNS텍이잖아요. SNS텍.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반도체 섹터 기업 중에는 요 놈하고 두 개가 대장주라고 생각해요. 계속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인가 급락하고 10% 정도 급락하고 근데 오늘 다행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23년 1분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전에 좀 빠지다가 3, 4% 오르다가 한 1% 정도 마감했을 거예요. 한 걸요. 그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거죠. 특히 한미 반도체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23년 1분기 실적이 보시면은 완전히 폭망했죠. 폭망. 이렇게. 그래서 몰라요.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 아까 그 사이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 상승 원리 과거에 앞당겨질 불황기에 앞당겨질 사이클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세를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이때 당시에도 실적은 상당히 다들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한걸요. 소부장 업체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거는
이런 다운 사이클에서 바닥 살출 신호가 터지면은 이런 사이클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저도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실적이 폭망했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저런 주가의 상승에 대한 원리가 적정하게 작용을 했다고 이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 올랐다 잠깐 떨어질지 올라더라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의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작동 원리를 생각하면은 최악의 경우 이제 1분기가 거의 1분기나 2분기가 최악의 저점을 실적으로 다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매크로나 뭐 그런 것들을 여건들을 말씀드리고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사유가 만약에 지금 지수 조정이 발생된다면 신용융자나 뭐 미국 여건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이렇게 좀 좋은 투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그런 거 그렇고 그러면 어떤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이제 공종별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어떤 공종에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냐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후공룡 장비들을 싹 한번 뒤져봤고 시각 공정 부품들을 싹 뒤져봤고 이제 세 번째로 포인트 잡은 게 낸드 쪽이에요. 낸드 쪽은 아까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도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낸드 쪽 고도화 아이디어도 이제 애프터마켓의 시각 SIC 링 관련돼서 소개시켜드린 거 거의 유사한 거예요, 한 걸요. 그러면은 낸드 쪽으로 고도화가 지속되면은 연기될 수 있는 기업들이 뭘까 계속 체크해봤는데 하나 확인된 게 잠깐만요, 리포트를 하나 잠깐 볼까요? 요거 이제 요 아까 SK증권 리포트 소개드렸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쭉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 서플라이 체인들을 해서 소개시켜 준 장표가 나오거든요. 전공정 뭐 시각 쪽에 여기에 부품주들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쭉 보다가 내려보니까는 후공정 쪽에 장비주들 이제 아까 YIK 말씀드렸고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 EDS 테스트 쪽에 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지난 주까지는 이렇게 오사트 쪽에 장비주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마이크는 안 봤구나. ISC 소개시켜드렸고 네, 한미반도체 소개시켜드렸고 덕산하이멘트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고 뭐 이쪽으로 해갖고 이제 집중했었다가 패키징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데 요 프로브카드 요게 샘신에서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어느 분한테 이제 블로그에다 낸드 쪽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는 내용이 낸드 쪽에 이제 특화됐더라고요. 98%가 이제 매출이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낸드 쪽에 한참 찾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된 계기예요. 이제 이게 절대 뭐 추천은 아니고요. 한 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종목 선정하고 기업 선정하고 초기 아이디어 이제 선정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 과정들 시리즈로 이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계기로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이 기업을 선정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샘CNS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계속 분석 중인데 프로브 카드가 이제 EDS EDS 테스트 쪽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보다는 리포트를 잠깐 같이 보시면서 보시죠 한 걸요. 간단하게.
이건가? 아, 이거 IR 자료고. 그 이걸로 보시죠,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게. 저는 상관없는데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편하시게 이거 들으시다가 시간 안 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십니다 하는 걸요. 이게 MCNS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테스트 공정 쪽에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는 업체에 그게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라고 있거든요. EDS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후공정에 해당되는데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프로브 카드에 있는 제품 중에 부품이나 세라믹 STF라는 기판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부품 기업이에요, 한 걸요. 근데 국내에는 보면은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그저께 6개사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뭐 가장 이렇게 좀 비중이 높고 핵심적인 업체라고 합니다, 한 걸요. 세라믹 기판 그리고 제품 비중을 보면은 프로브 카드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TSE 있잖아요. TSE 국내 TSE하고 상장사로는 마이크로 프렌드 두 개가 있는데 국내 상장사 프로브 카드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이나 100% 낸드 쪽으로만 납품하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낸드 쪽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요 디램 프로브 카드 명은 이제 그 미국의 뭐지? 까먹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 A 기업하고 일본 쪽에 하나 기업, 두 개 기업이 이제 글로벌리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요런 디램 프로브 카드형이 ASP도 높고 실제로 공정 난이도도 높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여러 프로브 카드 테스트 업체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디램 쪽으로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비메모리하고 요 두 개는 이제 회사가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켓시어가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가 약 6,800억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낸드 쪽으로만 한 2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 4천억은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SE나 뭐 그 국내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 업체로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이제 q 확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스토리고. 근데 일단은 낸드 쪽이 이제 98%잖아요. 그래서 낸드 쪽이 이제 지금 뭐 캡하나 뭐 고단화가 늘어갈수록 이 세라믹 이제 기판 면적이 이제 확대될 수 있고 ASP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러나 현재 여건은 23년은 이제 상저하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낸드 쪽이라고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집중된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뭐 주식 담당분하고 IR 담당하고 통화도 해보고 여건 체크해 보니까는 23년 상반기에는 실적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미반도체처럼 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리레이팅 발생되려면 이제 디램 쪽으로 이게 매출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근데 체크해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는 삼성전자 쪽으로 20년에 그 컬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작게나마 발생되는데 이게 고객사들을 체크해 보니까는 이거 내용들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 글로벌 프로브 카드 마켓 시에어를 해갖고 국내에서는 상장사인 TSE가 1등이에요. 그 두 번째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가 3위고 세 번째는 윌 테크놀로지 비상장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4위는 프로텍의 자회사인 마이크로 프렌드예요. 지금 보시면요.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 그 디램용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던 기업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비상장사거든요. 비상장사. TSE는 제가 주담 통화 내용을 공유드렸잖아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제 계속 협업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하면 내년 초에 디램용을 그렇게 양산용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아까 디램 쪽으로 해갖고 이제 작게나마 매출이 발생된 거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납품 실적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있고 뉴스프로 체크해보니까 이 두 개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도 디램 쪽은 이제 외산 쪽이 있으니까는 경쟁을 시켜갖고 단가 원가 절감에 이제 니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애프터마켓 쪽으로 이제 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많이 시각적으로 쓰려는 것도 사유도 똑같은 사유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국산화 시켜갖고 단가를 떨어뜨릴 개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프로브 카드 마켓 쉐어 보시면 1위가 폼팩터예요. 폼팩터. 요 미국 기업이고 그 다음에 2위가 테크노 프로브. 요건 이제 비메모리 쪽에 1등이고 여기는 유럽 쪽이고 3위가 마이크로닉스 재팬. 요게 이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폼팩터하고 두 개가 디램 쪽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폼팩터하고 마이크로닉스 재팬을 이거를 마켓시어 디램 쪽을 여기 TS하고 이제 코리아 인스트루먼트하고 마이크로프렌드하고 최근에 이제 상장 IPO 투여 체크하고 이제 증시 상장을 하고 준비하는 마이크로 투나노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4위가 이제 JEM이라고 재미거든요. 일본 쪽에 요노모가 이제 요노모하고 코리아 인스트루먼트가 샘시네스의 주요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21년까지는 요노마, 재미, 샘시네스의 최대 고객이었고요. 여기 잼의 또 최대 고객이 뭐냐면은 일본의 키옥시아예요. 그 낸드 쪽의 플레이어 2위 업체, 글로벌 2위 업체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키옥시아가 여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업황이. 그래서 22년에는 키옥시아가 안 좋으니까는 잼도 여기서 매출액이 꺾이니까는 고객사 매출액이 샘시네스 입장에서 21년까지 1위였는데 22년에는 이게 2위로 떨어졌어요. 대신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가 여기 이제 고객사가 삼성전자거든요. 99%가 낸드 쪽으로 해갖고 그래서 여기는 매출액이 상당히 계속 증가가 폭이 상당히 나오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샘시네스 22년에 고객사 매출액 1위가 여기고 3위가 TS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매출액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사보고서에서 상관관계를 한번 찍어봤죠. 이게 상관관계가 뭐냐면은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매출액하고 재고자산하고 일본의 잼하고 매출액 재고자산 TSE는 프로브 카드 매출액만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 원재료 매입을 뽑았고 이거를 6개를 샘시네스의 매출액과 상관관 코리네이션을 걸었거든요. 이거 대부분이 97% 뭐 90% 다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매출액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주황색이 이제 매출액이거든요. 아까 어디 국내 프로브 카드사 삼성전자하고 이제 납품 비중이 높은 국내 쪽에 22년까지 매출액이 잘 나왔는데 관건은 이제 23년 초반이겠죠. 상반기 쪽에 상반기는 아마 꺾일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코리네이션이 상관관계가 98%니까 당연히 이제 샘시네스도 꺾이겠죠. 여기 잼 쪽은 이제 보면은 안 좋고 TSE도 그렇게 좋지는 여건이 안 좋다고 IR 담당분하고 여건을 확인해 보니까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시네스는 아마 1분기나 2분기나 아마 실적이 최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업황의 최악이 있을 때 어떤 소부장 업체도 마찬가지 다들 마찬가지면 최악일 경우에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어떤 소부장 기업인들이 비록 비단 샘시네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조만간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5월 초, 4월, 5월 초면은 많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때 돼갖고 이제 실적들이 다 폭망한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어쩌면은 조금의 투자 진입 시점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걸 노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 중에 있는 거죠.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많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 샘시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데이터가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체크할 게 크게 없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조사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과정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상장사 중에 이제 FST가 있잖아요. FST가. 근데 여기 자회사를 체크해보니까 파이셀텍이라고 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는 SK증권 아까 그 보시면은 여기 프로보카드형 부품 상장사 중에서 샘시네스하고 파이셀텍이 있잖아요. 여기 이걸 검색하니까는 FST 자회사라고 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FST에 자회사면 종속기업에 등록되고 연결재무제표 주석이 나오잖아요. 그 파이셀텍의 21년 2분기부터 이제 편입되었고 파란색 매출액이에요. 적자 계속 시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구나. 저게 세라믹 기판 부품의 매출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쉽게 발생되는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샘시네스의 현재 실적들을 보면은 이게 연관이거든요. 17년부터 22년까지 22년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OPM 찍었고 이 정도 역량이면은 23년도에 꺾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현금으로이고요. 여건이고 21년에 캐펙스 최대를 찍었고 22년에도 캐펙스 높게 집행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이게 돌아섰고요. 보시면요. 온양 공장 뭐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GPM도 보시면은 이렇게 높고 이런 추세적으로 이런 과거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만약에 주가가 꺾인다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낸드 쪽은 이제 플레이어고 앞으로 이제 디램 쪽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선정이 되어 있죠. 한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찾고 있고 이제 중간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주요 제품별 매출액이고 생산 능력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캐펙스를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더라 보니까요. 아직까지 그러면 신공장이 준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올해 말에 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내년 초에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때 되면 이제 캐파가 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중간 과정이고 한 걸요. 근데 고객사가 아까 TSE라고 말씀드렸죠. TSE. 그 종목 프로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고객사들 같은 걸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국내 상장사인 TS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TS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TS를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 자회사인 TS를 잠깐 볼까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고민이 또 그 종목풀의 협소함 그런 것들이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기업의 고객사나 그렇게 경쟁사나 체크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S를 체크하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 자회사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자회사 중에서 타이거 일렉이라고 있어요. 보시면요. 타이거 일렉 인쇄회로 기판 임대인데 43% 비중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상장사잖아요. 계략적으로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매출액을 뭐 추이 같은 거 계략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다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 뭐 이것도 반도체 관련 PCB인데 22년도에 매출이 증가됐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일렉? 그래서 한번 타이거 일렉을 또 체크해 봤죠. 뭐 하나 업체인가 또 궁금해서 이게 타이거 일렉이고 이렇게 보니까는 리지드 PCB 관련 업체고 주요 제품이 프로브 테스트 관련돼서 카드 PCB를 제작하는 업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내용들을 한번 살짝 보니까는 기술력이 꽤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기술력이 있고 보시면은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프로보카드가 PCB 쪽이 이제 주력 제품이고 매출액의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얻고 재무제표를 보니까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이익도 빼고 현금 흐름도 나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뉴스플로를 한번 검색을 해봤죠. 4월 17일 뉴스인데 PCB 전문 타이거 일렉, 폼팩터, 테크노 프로브 이 두 개 업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폼팩터하고 테크노 프로브 폼팩터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면 폼팩터하고 테크노 프로브 1, 2 업체잖아요. 프로브카드 글로벌 1, 2 업체. 근데 요 폼팩터가 뭐를 꽉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DRAM 프로브카드를 꽉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닉스 재팬하고 테크노 프로브는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프로브카드를 꽉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로벌 1, 2 업체 DRAM 쪽하고 테크노 프로브를 고객사로 확보를 한 거예요. 타이거 일렉이. 지금 TSE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하고 마이크로프론트하고 그다음에 거기 납품하는 샘피니스하고 QA 확장 숨은 스토리가 뭐냐면은 디램 쪽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제 디램 쪽에 프로보카드 쪽하고 시스템 반도 쪽에 프로보카드를 꽉 잡고 있는 이 두 개 업체를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여기 타이거 일렉이 이제 TS의 자회사라고 매출 점유율 고객사 1위가 뭐냐면 자회사 TS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일렉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는 랜드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근데 요놈하고 두 개하고 인텔하고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고객사를 확보했으면은 자연적으로 요놈하는 디램 쪽하고 시스템 반도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게 또 호감이 가더라고요. 확 사람 마음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다 봤는데니까는 얘를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좋은 스토리잖아요. 이제 이 타이거 일렉이. 그래서 이렇게 종목 확장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는 걸요. 타이거 일렉. 이럴 때 정량적 분석이 또 빛을 발하는 거죠.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게 했으면 요거는 오늘 급하게 한 건데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이거는 5년치 데이터들이 다 있고 보니까요.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22년 하반기 이제 꺾였고 보시면은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익률이 너무 들쭉날쭉해 보시면은 좋을 때는 20% 갔다가 16% 갔다가 급전직하해서 마이너스 이익률로 떨어졌어요. 22년 3분기 4분기하고 사이는 판관비율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판관비율을 일단 보면은 그 기업의 이제 경영 상태나 여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뭐 여건들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관건은 이제 요 GPM이에요. GPM. 그래서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폼팩트하고 이제 마이크로 테크노 프로브를 23년부터 납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관건은 이제 이익률이잖아요. 원래 GPM 같은 거. 그래서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봤죠.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쭉 오르고 있어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오르고 있고 판관비는 쭉 빠지고 있고 이게 좋은 모습이고 근데 대신에 GPM은 등락이 심하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무슨 변동비역 기업 같잖아요. 원재료나 아니면은 기타 뭐 외주가공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일 수 있고 주요 제품은 PCB 쪽이고 현재는 지금
분석한 거는 오늘 시작해갖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목 관련 이제 랜드 쪽으로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그런 스토리들하고 이제 초기 아이디어하고 샘시네스까지 갔던 사유들하고 분석하면서 TS를 통해서 타이거 일레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는 보여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샘시네스하고 타이거 일렉도 이제 최종 분석권을 조만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걸요. 끝이 좀 약간 마무리가 안 되니까는 약간 허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중간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진행하고 종목표를 확장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분석한 거고 내용들이고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종목 거론된 것에 대해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절대로 정량적 분석하고 이제 스토리를 뽑아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초기 분석 선정 기업들 선정하고 분석 과정 4편 오늘 4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잠깐만요. 이 녹화 버튼 끝나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녹화 버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